안녕하세요. 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의 전반적인 관계의 흐름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 켈틱 크로스로 두 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리딩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두 분의 관계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두 분은 두 분 다 이 관계에서 좀 떨어져 있기를 선택하신 게 보여요. 두 분은 지금 이별하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서로 사귀시는 상황이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이세요. 두 분이서 뭐 썸을 타셨다고 해도 그 썸이 깨졌을 것 같고, 두 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여튼 지금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 인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는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썸이라면 옛날에 썸이었던 좋았던 때에, 그러니까 서로 좀 설레던 감정을 가졌던 때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별하신 관계라면 예전에 사귀었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고 대화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는 참 좋았었다라고 그렇게 좀 아득하게 그리워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연애 중이시고,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말은 안 했지만 냉각기를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싸우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을까? 라고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보여서, 예전의 때를,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 대화도 없고 좀 서로 단절돼 있구나 라는 그런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과거와 그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 두 분이, 어느 한 분이, 상대방이 또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좀 실망하셨거나 아니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요. 아니면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말 그대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직을 했거나, 상대방이 이동을 하고 이사를 하고 뭐 새로운 학교나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심지어 외국으로 가고, 그러한 이동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고 이게 롱디가 됐는데 그 롱디를 극복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서로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쨌든 뭐 이사든 이직이든 일적으로 바빠져서 물리적인 거리가 많이 방해가 됐는데, 이 거리를 극복하기에는 상대방의 열정이 좀 부족했다. 나는 상대방과 계속 만나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실망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를 유발한 쪽은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그 어느 쪽이라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등을 발생시킨 분은 상대방 같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관계를, 뭐 썸이라면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좀 설레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좀 현타 같은 게 오셨던 때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헤어지신 관계라면 상대방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졌는데 상대방이 좀 믿음직스럽게 행동하지 않네?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 같네? 상대방이 나와의 그런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네? 라는 모습을, 그런 느낌을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신뢰도 잃고,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그냥 단절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소통의 단절에 대해서 결코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에 엄청 갑갑해 하시고 좀 외로워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불안의 요소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이 외로움만 느끼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마음은 되게 굴뚝 같아요. 마음은 굴뚝 같고 행동해보고 싶고 지금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썸이었든 사귀었던 관계든 이게 좀 마음이 식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식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두 분 다 좀 상처받는 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소통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이 단절된 소통을 다시 이어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서 지금은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굴뚝같이 먹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근데 또 미래에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마음 먹기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좀 큰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지금은 좀 상처받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단절했다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단절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뭐 상대방과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상대방과 좀 다시 썸을 좀 다시 타보고 싶다. 아니면 상대방과 썸을 넘어서 결정적으로 그 관계를 좀 다시 형성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거를 미래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행동까지는 옮겨지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의 상태를 보자면 두 분의 그 현재 상태는 마음적으로는 두 분 다 나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이동을 하셨든지 여러분에게 좀 불신을 주는 행동을 하셨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도 좀 뭐랄까 타개하려는 마음, 어쨌든 현재를 좀 돌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신뢰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든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다면 내가 이동을 해서라도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써서라도 여러분과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롱디를 하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 롱디를 하려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려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쏟아야 되는 비용이 있고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거를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렇게 행동을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관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줄 것 같고 예전에 내가 너에게 좀 실망하고 너에게 좀 거리를 두고 너와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싹둑 잘라버린 게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래도 난 네가 좀 그립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취한다면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너에게 다시 그런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 아니, 너랑 다시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 라는 그런 좀 뭐랄까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실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이 이거는 결정만 취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또 두려워하는 상황이 뭔고 하니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게 행동을 했다든지 뭐 다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믿었지 않게 생각이 되도록 행동을 했다거나 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소통을 단절하셨을 것 같아요. 뭐 썸을 끊어버리든 우리 관계를 정리해버리든 그런 결정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그 과거를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내지 아니면 네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게 행동했지만 네가 결정을 내렸다는 건 알겠어. 네가 좀 새롭게 행동할 거라는 건 알겠어. 그래서 나는 그걸 용서를 하고 우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그런 용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가 나한테 또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또 상처를 입으면 나는 이제 극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가 만약에 우리랑 이렇게 뭐 원거리 연애를 한다면 원거리 연애에서 네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노력을 하다가 다시 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기 어렵고 한 식으로 행동하면 난 기껏 받아줬는데 그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래 상대방이랑 이거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만큼 크다라는 걸로 보여서 지금 여러분이 좀 갈등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결론적으로 카드가 제시하는 거는 어떠한 화합을 이루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관계가 카드가 보여주기에는 나쁘지 않은 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화롭게 이게 잘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인데 이 갈등의 해소가 꼭 두 분이 다시 만났다고 해서 갈등의 해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도 이게 갈등의 해소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시기로 하고 그게 내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겠다라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 그래, 나 너랑 그냥 재회를 해서 너에게 완전히 헌신할게 라는 마음을 보이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진짜 그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건지, 요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의 최근의 마음 상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는 상대방이 뭔가 이동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두고 좀 거리를 여러분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소홀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개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로맨틱하게 달려가고 싶다. 우리가 이게 예전에 좋았던 썸이었다면 그 썸을 다시 타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좀 예전에 진짜 좋았던 커플이었다면 그 조화로운 관계를 다시 형성해 나가고 싶다라는 게 이 두 개의 컵 카드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마음 상태는 확실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보이고, 지금 여러분과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아까 전에 그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시하는 카드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카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기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 여러분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아프고, 지금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관계이고 소통이 없는 관계이고 해서 그러한 단절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마음이 진짜 아팠고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고, 지금 내가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에도 좀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되게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내면적으로도 상대방이 되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 그대로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분이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만큼 지금 아마 상실감이 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의 다시 재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과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렬하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은 상당히 확고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러면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관계를 취해 나가고 싶은지, 그러면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사항이나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상실감이 진짜 커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 상실감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실감을 해소를 한 다음에는 내가 좀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이분이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내가 지금 직업 때문에든 학업 때문에든 여러 가지 일 때문에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쏟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디 가버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이고 자기가 지켜야 돼야 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실감이 너무 크지만 이거를 놓치면 진짜 영영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의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좀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신을 좀 다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취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좀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받아주는 게 맞나?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만큼 여러분을 좋아했었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분 때문에 실망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분 때문에 이분에게 좀 뭐랄까 이분에 대해서 믿음을 잃는 일이 크게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관대한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줄 용의는 있어. 근데 다시 상처받는 게 걱정돼 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받아주는 게 좋은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을 위한 조언 을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재회를 바라시거나 이분과의 관계가 다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재회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로 돌아가는 걸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돌아오는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고 여러분의 직관이 맞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따르시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로 이어질 거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 카드에서 보여줬던 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황이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나 이 사람과 계속 만나면 마음에 병 걸릴 것 같아. 이분이랑 계속 만나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장은 외로운데 이분이랑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는 너무 나에게 상처 힘든 관계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더 안정적인 걸로 이어질 거다. 근데 반대로 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난 이 사람이 너무 그립다. 이 사람이 나에게 떠나갔고 나로부터 멀어졌고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용의가 있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그게 나한테 좋은 걸로 이어질 것 같다. 당장 내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직관을 따르시는 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이분과 진짜 가족까지 형성할 수도 있고 이분과 재정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커플. 그러니까 뭐 이분이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시든 여러분이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좀 편안해지시든 여러모로 마음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직관을 따르시는 게 정확하다라는 그런 조언이에요. 전반적으로 카드 흐름을 보자면 이분의 마음이 크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크고 여러분은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상대방의 잘못된 언행이나 뭐랄까 상대방이 신중하지 못한 그런 처사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여러분도 그런 상대방을 좀 용서해줄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상형이라고 하고 자기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여러분이 딴 데 갈까봐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거를 따르시는 게 맞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조금 믿어보시는 것도 어, 괜찮은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한번 진짜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좀 진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이 만약에 충분히 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좀 자애롭게 받아주시고 한번 우리가 좀 예전처럼 그렇게 불안정하고 일방향적인 관계 말고 우리 좀 서로 조화로운 관계, 좀 서로 공평한 관계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 보신다면 진짜 그런 관계로 나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관에 따르시되 좀 카드 전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이만큼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보시라 라고 그렇게 1번님 카드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의 카드 리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크로스 배열로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카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보면 꽤나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세요. 지금 두 분이 큰 요동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썸이라면 말 그대로 긍정적인 썸, 그리고 연애라면 긍정적인 연애, 안정적인 연애, 어떤 큰 어떤 요동이나 부침이 없는 연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큰 사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로 보이는데, 근데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썸보다는 연애 관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좀 섭섭한 일이라든지 이거는 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계속 담아두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현재 관계가 심지어 미래까지 약속한 그런 관계라고 해도 지금 내가 이거를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줬고 이 상처를 내가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너무 골맞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저희 거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준이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거의 끝날 수준이고, 내가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벌컥 이별을 먼저 얘기할 것 같다 라든지 그런 관계가 전격적으로 이런 바뀌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만 평화이지 속은 거의 전쟁이거든요. 속은 여러분이 뭔가 이분에게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이분에게 상처를 줘서 여러분 때문에 상대방이 거의 이별을 선포하기 직전이나 이런 상황에 놓이신 것 같은데 왜죠? 왜인지를 좀 보니까 두 분은 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관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서로 소통이 진짜 없었고 서로 거의 얘기를 안 했고 불만 있으면 그냥 넘어갔고 이게 상대방이 얘기해야 될 문제는 그냥 갈등 일으키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냥 침묵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각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섣부르게 취하는 행동이라든지 상대방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이고 상대방이 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이랑 말 때문에 참았던 것들 때문에 이때까지는 내가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 관계를 완전히 리셋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내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또 그만큼
아, 지금 어떡하지? 이 관계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별로 좀 걱정이 되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여러분은 진짜 인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인고하시는 거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끌고 오신 그 주축이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신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행동에 상처를 입은 쪽도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실 것 같거든요.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았고, 우리가 결혼까지 얘기했거나 아니면 우리 장기적으로 좀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관계인데도, 그런 관계인데도 좀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상대방의 여러분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분이 좀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고 언쟁하는 거를 싫어하고 해서 겉으로 꺼내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쌓아두면 마음의 독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냉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힘으로 버티기에는 좀 한계가 왔고,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주변 환경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속박인 거죠. 뭐 가족이랑 인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 가지고 이게 좀 겹치니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돼요. 내가 마음을 속 털어놓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문제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고 내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또 두려우신 거죠. 이 관계가, 이건 진짜 연애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좀 깊은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이고, 미래를 약속하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경우는 좀 적을 것 같고, 뭐 재회나 이런 경우도 아닐 것 같고, 이별을 했다거나 싸움의 경우도 아닐 것 같고, 좀 만약에 재회를 생각하셨으면 이거는 재회 이전에 그 단계까지 갔다. 결혼 단계까지 갔다. 약속한 단계까지 갔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미 관계를 깼을 때 그때 이미 인내심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씩 더 빠르신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연애 중인 관계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연애에 거의 파국을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참 두려워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리셋될까봐, 내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까봐. 왜냐면 그만큼 마음을 많이 주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게 많은 관계고, 내가 미래를 그려놓은 것도 많은 관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버티시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버티려면 더 버틸 수 있죠. 이게 왜냐면 그게 습관이고 타성이니까. 그렇지만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를 알기도 하고, 또 바뀌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게 투 오브 원즈랑 쓰리 오브 원즈가 둘 다 선택을 나타내지만, 투 오브 원즈는 조금 덜 적극적인 그런 선택이거든요. 말 그대로 두 개를 두고 한번 무게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관계를 계속 해가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나? 아,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먼 길을 같이 왔는데, 아, 그러기에는 우리가 같이 얘기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상처를 참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이대로는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가지고, 이거는 지금 연애 중인 관계이시든 아니면 이러한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헤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관계이시든, 힘든 거는 마찬가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참 많이 참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 관계에 많은 걸 쏟았다. 그렇지만 그러한 투자와 노력과 내 마음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게 참, 그 고민의 무게가 참 가볍지 않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네요. 그러면 상대방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그런 최근 마음 상태를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도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상대방도 뭔가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상대방이 어디로 뭐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의 곁에 있거나 여러분과 멀어지거나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상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고 있고 어떤 결단력이나 결정력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은 그런 이동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직을 선택을 하시든 뭐 취업을 선택을 하시든 새로운 학교로 가는 걸 선택을 하시든 뭐 진짜 사소하게 내가 이 집 말고 다른 집 월세 계약하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든 그런 결정적인 면모, 결단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전의 카드 리딩이랑 섞어서 생각하면 이게 집이라면 당연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결정을 동반하는 결정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새로운 시작, 그게 여러분과의 결혼인지 여러분과의 이별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새로운 시작인지 어쨌든 그 새로운 시작을 이분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러한 태도가 단호한 태도가 보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결정력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이거를 그냥 상대방에게 끌려가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좀 내놓고 우리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여러분과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연애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를 이분도 상대방도 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연애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혼까지 앞둔 관계이거나 결혼을 얘기한 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에 더해서 재회의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미 그런 결혼을 약속했었고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는데 이별을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만날까 다시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이 관계를 그냥 끝내버린 거 내가 다시 굳이 또 이거를 내가 노력해가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 마음을 먹고 계신 관계도 이거는 포함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결혼을 약속하신 관계라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하시는 관계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지 고민하는 좀 깊은 연애의 관계가 하나의 경우가 될 것이고 이게 재회라면 내가 힘들게 마상 그거를 견디다가 이별했는데 다시 만나고 싶긴 해. 근데 다시 만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워. 그리고 다시 안 만나는 것도 좀 외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아까 전에 결단을 내렸던 거는 상대방은 나름대로 이거를 리셋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의 관계를 리셋해 보려고 하고 뭐 상대방이 말 그대로 여러분과 연애하는 관계라면 뭐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뭐를 이동을 해보자 어떤 결정을 내려보자 라고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과 떨어진 관계라면 이거는 여러분과 관련한 결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과 관계없이 내가 그래도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뭔가 행동력을 보여줘야 돼 라고 해서 자기 일에 그런 매진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이 카드에 각각 해당하시는 경우일 것 같은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마음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계속 연애 중인 상황이시든 아니면 이별하신 상황이시든 마음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좋았던 때가 있었지 하면서 아득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뭔가, 그러니까 이번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번님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 혼자고 나 자신의 모습이 참 외롭고 쓸쓸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시게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연애 중인 관계라면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상하게 자꾸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별하신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리워하시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외로워지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가 됐지? 라고 좀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좀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처를 입었지만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네요. 그 자신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이 이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나요?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의지가 있네요. 상대방이 의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마음적으로는 그냥 감정이 그냥 넘쳐 흐르나 넘쳐 흐르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신 관계라면 이게 본격적으로 내가 좀 마음을 제대로 먹고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형태의 것도 가능하고, 재회라면은 뭐 당연히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베풀고 싶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도 나름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상대방도 나름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재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만날지 안 만날지,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리고 자기가 헤어졌을 때 뭘 잘못했을지를 일단 알아낼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알아내서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번님한테 잘못한 게 있었는데 이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잘못 뱉은 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하신 분들, 그런데 지금 좀 이번님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요거를, 이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도 그거를 알아내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해결 방책을 찾은 다음에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놔주고 가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를 유지를 하시거나 관계를 더 좋은 걸로 새롭게 하시려는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상처가 있고 두려워하시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능성을 두고 좀 이 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카드의 조언은 뭘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올 때,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을 위한 조언. 오늘 1번님과 2번님이 카드 리딩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처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가오긴 할 것이다 라는 리딩이 1번님, 2번님 다 좀 동일하신데, 그 조언은 신기하게도 조언도 상당히 비슷해요. 조언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직관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따르시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과를 받아줘요. 그런데 그 사과를 받아준 다음에 이제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쥐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건 제외한 다음에도 이제 상대방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참 경솔했던 것 같아. 미안했어. 나 그때도 몰랐어. 그때는 우리 관계가 좋은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 그거를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라고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쥐시고 여러분이 리드하시면 그 리드에 상대방이 따를 수 있을 거래요. 따라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큼의 그런 포용성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발휘하시고, 뭐 나이가 상대방이 더 많든 뭐 경험이 상대방이 더 많든 상대방이 뭐 돈이 더 많든 상대방이 좀 더 뭐 겉보기에는 좀 더 안정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좀 더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직관이 따르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다. 뭐 결혼을 앞둔 관계든 아니면 재회를 생각하시는 관계이든 이게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거고 상대방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거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리뉴얼을 해보자, 우리 관계를 좀 리셋을 해보자, 그리고 나 너랑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어른스럽게 받아줄 수 있어요. 어른스럽게 받아줄 수 있지만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또 말 안 하고 마음의 상처만 쌓아두다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주도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관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앞으로의 우리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가 좀 이러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는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차분한 태도로 제시를 하시면 상대방이 다 따라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렇게 좀 관계의 형태를 제시하시는 게 좋다,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카드의 조언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이신지 그러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리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님 카드 리딩 마치겠고요. 제 카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전반적인 관계 상태, 그리고 관계에서 좀 장애물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기본적인 크로스 배열로 깔았고, 요거를 살펴본 다음에 3번님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님 현재 상대방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카드를 한번 펴볼까요? 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지금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 지금은 연애하는 관계나 썸을 타는 관계. 이거는 재회는 아니실 것 같아요. 재회는 아니실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재회이시라면 두 분이 그렇게 관계성이 나쁘지는 않다. 어떤 사이가 나쁘지는 않고 완전히 단절된 관계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인 경우에는 재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애를 하는 관계나 썸인 관계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관계가 조금 이제 두 분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들
내가 지금 일과 만약에 사랑 사이에서 그런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관계라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문제 때문에 내가 좀 재정적으로 쪼달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해 나갈 방법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지 않으셨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외의 카드라면, 지금 이별하신 분들이 뽑으셨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와 이 사랑 사이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지를 못하고 헤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 분의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거는 두 분의 과거가 진짜 좋았던 거죠. 두 분이 옛날에 생각하면 우리 관계가 진짜 좋았고, 뭐 연애를 하시던, 지금 연애 중인데 이걸 뽑으신 분도 우리 옛날에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 진짜 첫사랑처럼 그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서로를 참 좋아했는데 라고 그렇게 추억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약간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안쓰럽게 여기기도 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라고 여기기도 하듯이, 그렇게 과거의 좋은 기억 때문에 여전히 두 분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고 상처 입은 그런 부분보다는 좀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의 힘듦을 어떻게든 좀 타개를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연애 중인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뭐 최소 뭐 내가 좀 뭐 검색이라도 해가지고 적절한 대책이 없나 좀 찾아봐줘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내가 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것 같고, 그러한 행동력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실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별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좋았던 일이 참 많았는데 상대방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연락이 끊기고 아주 악하게 악독한 마음을 먹고 헤어진 관계가 아니니까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짠한 마음도 들고 한다. 요런 마음 관계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두 분의 카드를 보면, 네, 현재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이 보여주실 것 같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거는 내가 이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것도 되더라 라고 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상대방을 도와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사회 경험이 진짜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획득하는 정보의 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거죠. 뭐 헤어진 사람이라도 그래 우리가 그래도 친구처럼 우리가 좀 지내면서 좀 우리 관계를 조금 더 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연애하시는 관계라면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좀 쪼달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좀 못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거를 좀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보는 거를 좀 안쓰럽게 여긴 나머지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행동력이 지금 전반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의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심지어 헤어졌는데도 헤어졌는데도 상대방을 안쓰럽게 여기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이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라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진짜 상대방이 실제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애 중이거나 아니면 헤어지셨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이 카드를 뽑았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이 다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되게 큰 행동력을 보이지만, 근데 또 감정적으로는 이 관계를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력만 하고 이거를 내가 좀 한 단계 더 뭐 연애 중이시라면 이거를 뭐 결혼으로 아니면 이거를 보다 안정적인 형태의 그런 장기적인 관계로 가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좀 집중하실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당분간 좀 정체되실 것 같다. 재회라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연애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재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가 좀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은 실제로 여러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관계. 뭐 진짜 학생이시라고 과제를 대신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돈을 막 이 대출 상품을 찾아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행동력이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연애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좀 정체가 돼 있는 느낌이어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그래서 좀 카드 리딩으로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지금 상대방이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상대방은 지금 생각이 많으시네요. 상대방이 좀 생각이 많으시고 지금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뭐 빚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이 재정 상태를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유지를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좀 허릿줄을 졸라매고 돈을 좀 덜 써야 된다. 시간을 좀 덜 써야 된다. 데이트하는데 쓸 돈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재회를 하기에도 내가 지금 내 일 때문에 내 여기에 이제 시간과 비용을 모두 투자하다 보니 이게 좀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진다. 내 자신이 좀 자꾸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좀 이분을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꾸 좀 소심해지고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 표현을 안 하니까, 이게 연애 중인 관계든 뭐 재회를 하려고 하는 관계든 뭐 이별했지만 좀 상대방이 그냥 좀 안쓰러운 관계든 그런 관계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도 우리가 예전엔 참 좋았는데 그런 거 예정을 생각하면 이 사람을 완전히 좀 내치거나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분이 진짜 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어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한 행동 중에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자기가 힘들면 괜히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말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상대방이 충분히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 나는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사주네? 라든지, 상대방이 나 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랑 좀 길게 휴가도 가고 여러분한테 좀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쉽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여러분이 우리 휴가 안 가? 여러분이 우리 맛있는 거 안 먹어? 여러분이 뭐 우리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에 이제 상처를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분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생긴 상처 같아요. 재회라면 그러한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별이라면 그러한 지점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이 좀 자신감 없고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신 관계라면 여러분이 계속 이분한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분한테는 참 그러니까 섭섭하다는 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근데 나 마음이 참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렵네?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마음은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다 베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퀸 오브 펜타클,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겉보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보기에 여러분은 뭐 더 원할 게 없어요. 왜 자기를 만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원할 게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뭐 이미 다 갖추고 계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으신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기에 여러분이 매우 능력이 높으신 분, 그리고 매우 뭐 진짜 귀티가 잘 흐른다든지, 여러분이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왜 나를 만나는지 모르겠고, 지금 나랑 헤어진 상태라면 여러분이 다시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고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도와주지.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따라가기에는, 이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 여러분은 그만큼 좀 성숙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고 잘 베풀 수 있는 존재이고 마음이 넓은 존재인데, 자기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꾸 숨는 모습을 보이고 좀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왜 헤어졌어도 우리 좋은 관계인데, 헤어졌어도 우리 그렇게까지 완전히 단절된 관계는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연락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이 나 지금 바빠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못 만나겠어. 그럼 여러분이 왜 지금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저렇게 해결하면 되잖아. 우리 그냥 네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만나면 막 이렇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주눅이 자꾸 들고 상대방은 한 걸음 자꾸 물러서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자신감이 없고 뭔가 여러분과 상대방을 견주었을 때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상대방이 보통 카드 리딩하면서 상대방을 안쓰러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상대방의 편을 들지 않는데 왠지 상대방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네요.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이분에게 되게 큰 것 같아가지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떻게 이 관계를 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 리딩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대방이 진짜 꿈꾸는 관계예요. 상대방이 꿈꾸는 관계고, 상대방이 잘 해나가고 싶은 관계고, 상대방이 재회이든 지금 만나시는 관계이든 여러분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진짜 내가 갖기에는 너무 그릇이 큰 사람이고, 내가 갖기에는 진짜 되게 너무 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상대방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관계이고 그렇게 좋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더 서툴러지고 더 이렇게 초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제로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지만 뭐 여러분이 어쨌든 더 성숙한 존재인 거고, 여러분이 더 그릇이 큰 사람인 거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러분이 좀 섭섭해할 만한데도 여러분이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전적으로 좀 도와주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잘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런데 내가 이 관계를 계속 해 나가는 게 맞을까? 내가 만약에 재회라면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맞을까 해가지고 연락 한 번 할 거 안 하고, 연락 두 번 할 거 그냥 고마워 라는 말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마운데 우리 뭐 며칠에 만나자 이 얘기까지 안 하고 그냥 그래 내가 이 일 해결되면 다시 연락할게
라고 이런 정도로 막 이제 끝낸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꾸 서툴고 자기 마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은 참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좋은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서투르게 행동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뽑아보자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뽑아보자면 이 관계는 당분간은 되게 구체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체리 그런 기운이 강한 관계이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계속 도와주다가 한 번씩 약간 삐끄덕할 수도 있고 아 내가 뭐 꼭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가 연락을 안 하니까 좀 섭섭하네? 라든지 아니 우리가 그래도 연애하는 관계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관계인데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맞아? 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종종 박탈감이나 불공평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또 그릇이 큰 사람이라서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잘하자 내가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해주자 내가 도와주자 상대방이 안쓰러우니까 도와주자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나한테는 도와주자 라고 또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그렇게 당장 개선되거나 아니면 재회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아 우리 그래 이제 힘든 일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진짜 장기적으로 이런 것까지 고민해볼까 우리 뭐 결혼을 고민해볼까 우리 같이 사는 거를 고민해볼까 우리 미래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도와주고 상대방은 미안해하면서 좀 받고 그리고 이런 관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이 카드의 조언이에요. 다만 카드의 조언이 중요한 거는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뭔가 다가올 것처럼 아른아른 거린다는 거죠. 이게 더 나쁜가? 근데 뭔가 구체화되지도 않고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손에 닿듯이 이렇게 확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 간에 좋은 기류가 계속 유지되고 두 분 간에 뭔가 우리가 그래 서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 그래 우리가 사귀는 건 맞지 아니면 우리가 좋게 헤어진 건 맞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게 이 카드의 조언이에요. 요거는 너무 찝찝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과 이 관계의 미래. 상대방의 마음과 이 관계의 미래. 올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좀 더 할까? 요거를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당분간은 확실히 상대방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게 보여요. 상대방은 계속 고민할 거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을 해주는데 나는 3밖에 못 해주고 4밖에 못 해주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끝나야 이 관계가 어떻게든 뭐 뒤집어지든 계속 뭐 한 단계 올라가든 아니면 진짜 이 상대방이 이렇게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우리 잠시 쉬자 라고 심지어 이렇게 하시든 여튼 가타부터 결정이 나는 거는 상대방이 그만큼 시간을 가진 후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큰 고민을 하고 갈등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연락 없이 그냥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한 다음에 비로소 이 관계에 새로운 단계가 찾아올 것이다. 재회라면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그리고 지금 연애라면 그것이 새로운 약속으로 뭐 결혼을 약속하든 동거를 약속하든 지금 관계와는 다른 형태의 약속으로 나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계속 베풀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신경 쓰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쓰럽게 여기고 우리 과거가 참 좋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기다리시고, 특히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상대방이 좀 혼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뭐를 뭐 밀어붙이지도 말고 아니면 빼지도 말고, 그냥 상대방은 그래 너 혼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거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겠지라고 좀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3번님 리딩이 상대방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요거는 관계의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3번님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전반적인 관계 흐름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크로스 배열로 카드를 한번 뽑아봤고요. 이렇게 관계를 살핀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의 상태를 보면은 두 분 사이에 좀 갈등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으시고, 두 분이 이전부터 이러한 갈등이 오리라는 것, 두 분이 뭐 관계가 끝나든 관계가 좀 두 분이 좀 매우 큰 수준의 갈등을 겪게 되든 그거를 좀 짐작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갈등인 거고 불가피한 싸움인 거고 불가피한 심지어 이별까지인 거죠. 그래서 현재 두 분 다 매우 혼란스럽고, 두 분 다 특히 여러분이 좀 마음에 그런 혼란과 답답함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관계에서 잠재적인 어떤 그림이라든지 미래에 볼 수 있는 거를 보면 두 분이 마음이 있고, 특히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랄까 그 서툰 형태로 표현이 된달까? 어떠한 완전한 결정력이나 완전한 좀 성숙한 형태의 그런 표현력 없이 막 발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말 때문에 좀 상처를 입으셨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한 분이 진짜 이거는 제3자가 꼈나? 제3자랑 껴가지고 좀 경솔한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누군가의 미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그 미숙함이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의 미숙함이거나 아니면 제3자를 대했을 때 그런 경솔한 태도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좀 큰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거의 관계를 두고 이거를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내가 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정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우리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사이에 이 발생한 문제를 그냥 가만히 넘어갔다가는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거는 한 분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한 분이 실수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이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받은 이거를 풀어야지, 뭐 푼다는 거는 진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어 라고 하거나, 그래서 큰 아량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야, 나 이 상처로는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지속하지 못해, 내가 비록 관계를 잃는 게 두렵고 지금 관계가 깨어지는 게 두렵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신뢰가 깨어진 상황으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연애 중인 관계 아니면
썸인데 조금 진전되었던 썸인데 그게 확 그냥 역재생 돼버린 거죠.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그 썸이 뒤로 완전히 후퇴해버렸고, 연애라면 상대방의 어떤 배신에 가까운 그런 경솔한 행위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 많이 다쳤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 정에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좀 볼게요. 먼저 우리 지금 최근 상대방의 마음 상태, 아니 최근 상대방의 마음 상태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거죠? 최근 상대방은 뭔가 로맨틱한 기분도 들고 낭만적인 기분도 들고 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자기가 되게 안정적이고, 지금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이미 해결했고, 그리고 난 지금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보이거든요. 왜지? 왜죠?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끝이 보인다면 끝이 보이는 것이고, 썸이 깨진다면 썸이 깨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왜 이렇게 지금 감정 상태가 나쁘지 않을까?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 상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가 보자면 요거는 연애 깨어진 썸이고, 그 연애나 깨어진 썸의 이유가, 그러니까 연애가 힘들어지고 썸이 깨진 이유가 제3자의 개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제3자의 개입의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눈을 돌렸고, 상대방이 그 제3자에게 눈을 돌린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에게는 그냥 뭐랄까,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 이미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쟁취하거나 투쟁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있는 존재라고 느낀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안정적인 고지를 점했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연애에 있어서도, 연애라면 이게 연애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자기 거고, 그리고 썸이라면은 마찬가지로 이 썸은 뭐 이제 다 진전이 된 것, 좀 있으면 뭐 더 좋은 관계로 가겠지, 이건 당연한 수순이지 라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그냥 제3자에게 눈을 팔았다거나, 제3자가 아니라면 제3의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소홀한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 큰 혼란으로 다가왔고,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냉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거 상대방이 나를 좀 그냥 뭐 최후의 고루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로 본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처우하지 않은 것 같아, 대우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냉정해진 것 같고, 상대방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좀 차갑게 식으셨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차갑게 식은 마음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그 자신의 표현이 좀,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해야 될 그 대상 중 하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자기가 뭐 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직업도 있고 학업도 있고 하면은 그냥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인간이 있다면 제3의 존재가 있다면 제3의 존재와 여러분 중에 그냥 선택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섰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뭔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상대방이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이 상처를 입거나 여튼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서 이 카드를 뽑으신 것일 텐데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긴 알겠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긴 알고 자기가 왜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듯이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라는 걸 알고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냉정한데? 라고 여기거나 할 수도 있지만 여튼 이 관계는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상대방이 어쨌든 여러분을 선택지 중에 하나로 봤다는 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퀸 오브 컵스를 되게 애정이 충만한 상태나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애정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 여기서 보이는 이 자신감으로 본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이 관계를 무너뜨린 거고 이 썸을 무너뜨린 거고 이 연애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연애는 좀 풋풋한 연애였을 수도 있고 많은 애정이 투입된 연애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애정을 상대방이 좀 경시한 거죠. 상대방이 좀 경시해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이켜보니까 되게 큰 후회로 돌아오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여러분은 그 잘못을 직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나중에 돌이켜서 후회하고 내가 내 아집이 내 이 자만심이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졌던 너무나 큰 그 자신만만함? 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구나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깨닫겠지만 좋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좋게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뽑아보면 이게 제3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이 카드는 여러분의 카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너무 늦게 드리는데 그러면 다른 카드를 뽑으시거나 제3자가 이거는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수로 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아니시라면 이 카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냉정하게 그냥 이 관계는 두고 떠나세요. 이 관계는 두고 여러분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오히려 상대방을 커트해라. 상대방에게 이게 상처가 되든 말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어떻게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래 라고 나와도 그건 상대방의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그냥 행동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더 이상 고심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이 썸이라면 그냥 컷하시고 그리고 이게 연애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후회를 하고 내가 미안하다 뉘어쳤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용서가 안 되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 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해도 그대로 하셔라. 카드가 그렇게 조언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언을 내가 지금 당장 따르기가 좀 곤란하다. 그냥 너무 마음에 미련이 간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좀 해나가고 싶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계의 방향을 한 번만 더 볼게요. 관계의 방향을.
내가 이거를 참고 넘어가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전환이 되기는 될 거예요. 관계가 전환이 되기는 될 건데 저는 이게 꼭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전환일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아파도 이동을 하시고 이 관계를 물리치시고 이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더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더 여러분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에 마음을 따르시고 지금의 이 이성을 따르신다면 그러면 미래에는 지금은 당장은 이별이고 당장은 이 사람과의 분리인 것 같고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고민 다음에는 더 좋은 관계가 온다. 더 좋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더 좋은 애정 관계로 이어질 수 있고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카드니까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계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시되 카드는 이별을 권하고 있고 카드는 이분과의 거리를 둘 거를 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